국내 대표 지식 서비스 기관 KMA와 국내 최대 직장인 플랫폼 블라인드가 함께하는 조직문화 설문조사. 고민하지 말고 용기 있게 털어라. 리. 저는 선배 대표 은경, MZ 대표 태균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이신 김선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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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사는 선배가 후배를 보는 인식을 조사하고 신입 후배의 조직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블라인드 앱 직접 응답자가 8,341명. 지난 상사 설문에 비해서 네, 엄청난 인원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네, 해주셨어요. 그리고 KMA 유입 응답자가 725명이고요. 4월 19일부터 5월 1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따끈한 설문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한 문항씩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입사자와 세대 차이를 언제 느끼시나요? 자, 1번 언어의 차이, 모르는 신조어나 표현을 사용할 때.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의 차이, 기존 조직 문화와 다른 태도를 보일 때. 그리고 세 번째 관점의 차이, 직장 생활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를 때. 그리고 네 번째 관계의 차이, 업무 외적인 교류를 지양할 때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언제 신규 입사자와 세대 차이를 느끼시나요?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네, 그럼 바로 결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요, 네,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신규 입사자와 세대 차이를 언제 느끼나요에 한 대답은 43%가 기존 조직 문화와 다른 태도를 보일 때, 행동의 차이에 가장 많은 답변을 또 달아주셨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대한 직급이 이제 사원부터 과장부장, 이사 이상까지 다양한 분들께서 해주셨는데요. 신규 입사자와의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에서는 행동의 차이가 43%, 관점의 차이 33%, 그리고 언어의 차이나 관계의 차이가 15%, 9%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혹시 교수님 강의하시잖아요. 그 세대 차이로 인해서 혹시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 있으셨을까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제가 조금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강의를 진행할 때 핵심 가치와 관련된 강의를 진행했었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하고 핵심 가치를 한번 찾아보면 주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건강, 행복, 또는 탁월, 성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맞아요. 열정, 도전 이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들하고 핵심 가치를 한번 찾아보는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요. 재미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선택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회사에서 재미. 네. 그래서 굉장히 놀랬죠. 아, 이 재미라는 요소가 이분들한테는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재미 맞나요? 라고 제가 되물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걸 보면서 아,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하고 새로운 세대들 간에 이런 차이들이 있겠구나 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조지 오웰 영국의 소설가거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세대가 자신들의 세대가 전 세대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똑똑하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한대요. 네, 그렇죠.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X세대인데요. 입사해서 선배들을 보면서 아, 저분들 참 고리타분하구나. 우리가 훨씬 더 세련되고 훨씬 더 똑똑해.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아마 지금 세대들도 그런 생각들 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됐나요? 어쨌든 청출어람이라는 뜻이 이럴 때 좀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세대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죠. X세대가 사실은 한때 요즘 것들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요즘 것들의 대명사가 바로 X세대였거든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라떼라는 표현을 하면서 요즘 것들을 쳐다보고 계신지 않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름을 어떻게 도움으로 바꿀 것이냐,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름을 도움으로. 네, 명언이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은경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입사자에게 기대하는 역량은 무엇인가요? 1번 문제 해결 능력, 실행과 결과 중심입니다. 두 번째 셀프 리더십, 자발적 동기부여입니다. 세 번째 특정 분야의 역량, 업무 전문성. 네 번째 업무 몰입도, 에너지와 탄력성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후배들에게 기대하는 역량은 업무 몰입도가 44%, 문제 해결 능력이 24%, 그리고 셀프 리더십이 22%, 특정 분야의 역량이 9%이네요. 업무 몰입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44%나 조금 더 기대하는 역량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조직원으로 자리매김을 할 때 그 신입사원으로서 아니면 후배 사원으로서 본인의 좀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들을 혹시 말씀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얼마 전에 제가 피드백을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사전 질문을 좀 받았거든요. 일반적으로 피드백 관련해서는 관심을 누가 많이 보이냐면 리더급들이 많이 보이는데 사원급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 질문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같이 일하는 분 중에 나이가 많은 꼰대가 계시대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피해 다니고 있대요. 네. 근데 그 상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했더라고요. 저는 선배들한테 일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게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꼰대는 피하고 멘토를 가까이 하세요. 네.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자기 자신이 잘남을 드러내려고 하는 꼰대 선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 때는 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전달해서 그 사람이 또 똑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선배도 분명히 있거든요. 좋은 의도였을 거예요. 그쵸. 분명히요. 네. 그런데 이 의도를 전달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경우에 따라 상대를 고려해서 표현 자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후자를 만난다면 정말 좋겠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실제로 성장하고 싶은 모습, 역량을 키우고 싶다면 바로 그런 선배를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멘토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그 거인의 어깨라는 표현 하잖아요. 네. 사실 맨땅부터 헤딩해서 시작하기보다는 누군가가 쌓았던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부터 더 큰 성장을 이루는 거.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입사원들은 바로 그 거인의 어깨를 활용하는 능력, 바로 선배를 찾아서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들이 역량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문항은 저희 교수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후배를 통해 배우게 되었던 경험이 있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4가지 문항이었는데요. 새로운 트렌드의 이해, 이런 것들을 배웠다. 예, 어떤 걸 선택하셨는지 한번 질문을 해봤거든요. 2번째, 창의적인 업무, 비즈니스 혁신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던 경험이 있었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3번째는 디지털 관련 지식과 스킬, 4번째는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이 4가지 중에서 후배를 통해 배우게 되었던 경험,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자,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높게 경험으로 채택이 됐을까요? 결과 보실까요? 네. 네, 새로운 트렌드의 이해가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네요. 후배들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경험, 바로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 2번째로는요,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25%, 디지털 관련 지식과 스킬 17%, 그리고 창의적인 업무, 비즈니스 혁신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네요. 역시 새로운 트렌드의 이해가 43% 제일 많네요. 혹시 태균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네. 후배 사원이시잖아요. 이 후배 사원으로서 선배한테 내가 어떤 부분들을 조금 영향력 있게 했던 경험들 아니면 뭔가 가르쳤다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조금 더 내가 뭔가 잘해서 선배 사원들한테 도움이 됐어라고 하는 부분도 혹시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 새로운 트렌드랄지 아니면 디지털 관련된 그런 툴이나 이런 스킬들을 조금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르치기보다는 조금 이제 전달 전수? 어떤 이런 아이디어를 좀 제공을 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로 저희 이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이제 회사에서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교육을 조금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툴이 가장 적합한지 또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그런 관련된 어떤 시연을 조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이제 상사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직접 해보면서 이렇게 먼저 설명도 드리고 이랬던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 이런 새로운 그런 어떤 이제 문장이랄지 새로운 표현이랄지 또 흔히 말하는 이제 줄임말 이런 키워드 같은 것들에 좀 이제 많이 약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알려드리면서 요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핫 이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조금 트렌디하게 보일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선배들은
후배들보다 확실히 지식도 많고요. 경험도 있어요. 맞아요. 사실 이거 굉장히 큰 가치인 건 맞죠. 인정받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후배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분명히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자아도취는 그만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네. 자아도취는 그만해야 될 때. 그만하겠습니다. 선배로서 후배에게 당연히 전수해야 될 것들을 너무 의식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이 새로운 트렌드를 빨리 받아들이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빠르게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엊그저께 있었던 일이 갑자기 구식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현실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빠르게 배우고 이 과정에서 새로움들을 다시 또 업무에 적용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빠르게 배우는 능력,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금 더 개방적인 자세, 예. 상하를 막론하고 내가 배울 수 있다면 어떤 것든 수용하겠다라는 개방적인 모습들이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학습 민첩성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우리 세대들도 다시 새로운 것들을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걸 이제 이런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후배를 통해서도 배워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줘야 된다라는 것들로 우리의 생각들을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후배 입장에서도 내가 이런 상사와 우리가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새롭게 알고 있는 트렌드를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좀 어떤 인사이트를 또 제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좀 생각을 업무에 좀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되게 에이스다운 후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후배와의 소통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먼저 첫 번째, 조직 문화에 대해 공감이 생기지 않을 때, 두 번째, 선배에 대한 존중이 없을 때, 세 번째, 개인적인 성향이 강할 때, 네 번째,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을 때, 네, 후배와의 소통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한번 먼저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후배와 소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첫 번째, 업무를 지원한다. 업무에 대해서 친절하게 알려준다. 자, 두 번째, 의견 수렴. 후배의 고충을 이해하고 대변한다. 그리고 세 번째, 스몰톡. 친근감의 형성을 위한 일상 이야기를 한다. 또 네 번째, 물적 지원. 식사나 음료, 기념일을 챙겨준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후배와의 소통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또 후배와 소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네, 그럼 바로 결과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는요. 후배와의 소통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가장 높은 정답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할 때가 40%가 나왔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려운 점을 있는데 후배와의 소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네요? 라는 점에서는 스몰 토크가 36%로 가장 첫 번째로 나왔고 두 번째가 이제 업무 지원,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큰 비중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조금 이제 어떻게 이렇게 강의하시면서도 아마 후배님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럴 때 좀 어떻게 좀 행동을 하셨을까요? 저 이거 결과 보고 네, 이럴 줄 알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올해 책을 하나 좀 썼어요. 네. 굿 피드백이라는 책이었는데 굿 피드백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담고 있어요. 그 책을 잘 쓰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네. 직장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피드백과 관련된 인식조사를 했던 거죠. 그때 한 1,800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는데요. 유사한 질문을 했어요. 피드백 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우세요? 라고 질문을 했었거든요. 네. 그 질문에서 바로 압도적인 1위가 뭐였냐? 48%. 개인의 성향이 강할 때 피드백이 어렵다라고 나왔어요. 네. 그 어떤 것보다 각각 개인의 특성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MBTI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의 특징들, 성향을 성향이나 알려고.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확인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는. 이러죠. 공감하고 그런 것들의 일환이라고 조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르잖아요. 네. 예, 성격도 다르지만 그리고 또 성격대로 모든 걸 또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행동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도 좀 차이가 있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이런 부분들도 달라요. 그래서 소통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나 가치 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겠지라고만 생각하고 피드백을 하거나 또는 소통을 하게 된다면
상대 입장에서는 조금 거리가 멀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선배들이 후배들과 이런 스몰 토크나 이런 거 친근감을 형성하기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 있을까요, 교수님?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후배들하고 조금 더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스몰톡이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세요.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보이시는 거죠. 가까이에 가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대요. 뭐 먹었어? 네. 점심 뭐 먹었니? 주말에 뭐 했어? 뭐 이런 거. 맞아요. 특히 주말에 뭐 했어? 네. 저 자주 하는 말인데요. 주말에 뭐 했어?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질문하세요? 질문보다는 나는 뭐 집에서 아이랑 뭐 무슨 뭘 했는데 너네 뭐 했니? 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후배가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나도 개방하고 상대의 이야기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몰톡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을 받는 MZ세대 입장을 한번 볼게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 그런데 자꾸 상사가 묻는 거예요. 주말에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왜 아무것도 안 했어?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는데요? 네. 우리와 다른 그들은 어떻게 소통하고 싶어 하느냐, 어떻게 스몰톡 하고 싶어 하느냐, 이 변화를 빨리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몰톡을 하신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내가 업무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는데 우리 태균님은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요. 사실 선배가 후배에게 업무적인 고민이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한다. 어떨 것 같으세요? 되게 좀 놀랄 것 같은데 되게 신선할 것 같아요. 되게 좀 부정적인 입장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선배가 나를 되게 좋게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피드 포워드라고 부르거든요. 선배가 꼭 후배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드 포워드를 요청하는 거. 그리고 그걸 조금 더 개인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구하는 모습들로 스몰톡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조금 업무와 관련돼서 조금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피드 포워드 같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친근감이 형성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업무를 잘하겠다 이게 아니라 업무적인 부분으로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접근해라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조금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문항은 우리 교수님께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문항은 후배와의 업무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업무 범위를 한정지어 생각하는 거 또는 선배의 경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 성과보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거, 이직에 대해서 항상 고려하고 있는 것. 자, 후배와의 업무에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네. 확인해 봤더니요. 후배와의 업무에서 어려운 점. 첫 번째는 업무 범위를 한정지어 생각하는 부분이 후배와의 업무에서 어렵다라는 응답이 46%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자, 그리고 성과보다 워라밸을 중요시한다. 다음 순서였고요. 선배의 경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 그 다음으로 나타났고요. 마지막으로 이직에 대해서 항상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후배의 업무에서 조금 더 어렵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태균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그 업무 범위를 한정지어 생각한다라고 많은 상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배님 이 업무도 제 영역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물론 이제 후배 상사 입장에서 후배가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이제 제가 다 나서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후배를 보면은 굉장히 뿌듯하고 또 이제 만족스러우실 것 같은데 이쁘죠. 네, 이뻐 보이고 더 이렇게 막 에이스다 뭐 칭찬도 해주고 싶고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제 생각에는 이 신입사원이나 후배들의 입장에서는 나한테 주어진 업무에 좀 집중하는 것도 되게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후배 입장에서는 이제 다양한 일들도 많고 꼭 상사가 아니더라도 해야 할 업무들이 또 많이 있을 거고 그런데 나는 지금 내가 주어진 이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싶다. 잘 해내고 싶고 또 여기에 집중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조금 이제 상사님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범위를 왜 저것만 하고 싶어 하지?
그리고 업무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업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 범위보다 조금 한 걸음만 더 이렇게 한 발짝만 더 넘어서 생각하면 훨씬 더 루틴하게 업무들이 돌아갈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후배와 업무를 할 때 지금 저렇게 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배들한테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선배와 후배, 조직에서의 경험도 다르고 실제로 지식 수준도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업무를 보는 관점도 달라요. 맞아요. 어쩌면 후배 입장에서 본인의 업무를 한정지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아직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 좀 해줘 라고 부탁을 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했을 때 많은 후배들이 그걸 집중해서 하거든요. 네. 자, 근데 내가 꼭 얘기한 것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죠. 근데 후배 입장에서는 크게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나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에 집중해서 충실함을 보여줬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해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리더로서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무언가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라든가 또는 방향을 제시한다면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제 마지막 문항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입사원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첫 번째, 타운홀 미팅, 경영진과 실무자 간의 소통의 장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조직문화 워크숍, 세대 공감을 위한 기회의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 채널, 익명성이 보장된 소통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 리버스 멘토링, 후배를 통해 배우는 기회가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신입사원의 정착을 위해서 어떠한 제도들이 조금 필요할까요? 네, 한번 골라주시겠어요? 네, 그럼 바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의 정착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채널, 특히 익명성이 보장된 소통 공간이 필요하다가 34%로 1위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리버스 멘토링 27%, 조직문화 워크숍이 25%, 타운홀 미팅이 1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입사원의 정착을 위해서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금 많이 나왔고요. 특히 저 익명성이 보장된 소통 공간이라는 게 조금 특징인 것 같습니다. 왜 소통 공간이고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걸까라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또 있기도 하고 또 블라인드도 또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대표적인 이런 소통 창구인데요. 신입사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거나 뭔가 이제 조금 이 회사에 정착하기 위해서 다양한 또 애로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뭔가 편하게 어디에 건의를 하거나 뭐 상사에게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팀이 아니라 타 부서에 관련된 일도 뭔가 얘기하거나 그럴 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입사원으로서 이건 의견을 표출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회사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과연 신입사원들이 얼마나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을지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결과에서도 보면은 익명성이 보장된 소통 공간이 신입사원 정착에 좀 필요한 제도라고 나온 게 이 신입사원들의 어떤 입장을 고려했을 때 이 익명성이 보장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늘 7개 문항들을 다 한번 같이 나눠봤는데요. 대화 어떠셨을까요? 교수님 어떠셨어요? 좀 많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직장 상사로서 선배들이 후배를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인식, 그리고 후배들이 또 상사를 바라보거나 선배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인식의 차이, 그리고 이걸 좁히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배 입장에서 이 설문조사 결과들을 봤을 때, 상사님들 나름대로 너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구나. 근데 그런 것들에 반해 이제 후배들 스스로도 조금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마인드셋이라든지, 우리 스스로 뭔가 이제 이 회사 안에서 적응해 내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또 이제 스스로 찾아가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냥 MZ세대를 이해해 달라라기보다는 MZ세대들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조직 안에서 조금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나누면서 제 경험과 업적에 대한 부분들은 훨씬 더 이 선을 넘어가는 이런 공동체, 우리 팀 이런 걸 좀 같이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더불어서 내 일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그런 본질을 좀 지켜나가는 이러한 우리 선을 완전히 넘지 않고 선을 지키는 이러한 공동체 팀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어서 너무 좀 한꺼번에 정리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조사 결과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 결과 직장인들은 신규 입사자와 세대 차이를 가장 많이 느끼는 순간으로 신규 입사자가 기존 조직 문화와 다른 태도를 보일 때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들은 신규 입사자들을 포함한 후배들에게 가장 기대하는 역량으로 업무 몰입도를 꼽았습니다. 한편 후배와의 업무 시 어려운 점으로는 업무 범위를 한정지어 생각하는 점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고요. 반대로 후배를 통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배우게 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후배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후배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은 후배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스몰 토크를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입사원의 정착을 위한 방법으로 익명성을 보장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활성화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네, 저희 상사편과 후배편에 이어서 이제 동료편이 돌아옵니다.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료이몽. 블라인드에서 이제 2022년 5월 16일 월요일부터 5월 29일 일요일까지 여러분들의 동료와 관련된 다양한 설문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세 번째 이제 동료 임용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다 같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